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학교 갈 준비할 때 제일 귀찮은 게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희 집 어린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느라 집을 나설 때마다 신발 신는 게 정말 귀찮대요. 신발을 대신 신겨주는 기계를 발명하고 싶다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침에 집 밖에 나설 준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도 오늘 엄청 귀찮았지만 이 닦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또 이겨내고 이번 주도 씩씩하게 잘 보냈죠? 한 주를 씩씩하게 보낸 여러분에게 어린이 라디오가 선물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임정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네.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서 연락받고 이제 네. 막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네네. 막 이제 들어봤죠. 예. 네, 어떠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간단해도 대답을 되게 재미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걱정하면서 왔어요. 나는 어떻게 재미나게 할 것인가. 네. 선생님 그럼 혹시 걱정돼서 이 인형을 데려오셨나요? 얘 누군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얘는 네. 진이 할머니입니다. 진이 진이 할머니고요. 할머니. 네, 그래서 요새 제가 이 친구를 5만 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어머. 저 대신 사진을 찍고 다니면서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얘랑 같이 가면 든든해요. 걱정이 없어. 네. 그러면 선생님 대신 사진도 찍어주고. 예, 사진도 대신 찍고 네. 예. 고민도 얘가 하고 고민도 예. 대신 해주고. 좋네요. 저도 그리고 왠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예. 진이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뭔가 지혜를 알려주시고 또 저는 또 귀가 얇아가지고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인형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오늘은 그래서 오늘 출연자가 셋인 겁니다. 예, 출연자 네, 3명. 진이 할머니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지 않는 친구들은 궁금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빨간색 체크무늬 앞치마를 입은 할머니 인형이 있어요. 그리고 안경도 저랑 비슷하게 안경도 썼고 예. 근데 진짜 이 인형을 딱 발견하고 선생님 떠올리셨다는 게 너무 예, 그래서 저를 네. 되게 닮았더래요. 그래갖고 최양면 작가님이 네. 야 이거는 임정진 작가한테 갖다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빨간색 체크무늬 앞치마를 제가 만들어서 입었죠. 비슷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체크무늬 앞치마를 입은 임정진 선생님과 미니미 진이 할머니가 같이 여기 있다는 거 우리 팟빵으로 듣는 친구들 상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임정진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1988년 계몽아동문학상으로 등단하셨어요. 2013년에는 바우더기로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밖에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작은 형, 내 친구 까까머리, 겁쟁이 늑대 칸, 땅끝마을 구름이 버스, 지붕 낮은 집, 호야의 숲속 산책 등 그림책, 동화책, 청소년 소설 등 130여 권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우와, 선생님. 너무 많이 썼죠. 어마어마하시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일로 하다 보니까 네. 예, 좀 많이 써야지만 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쓰고 싶은 것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아니었고 예. 일로 오면 제가 다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네. 많이 있어가지고 쓰다 네네. 보니까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썼네요.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와,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우리 임정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더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첫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희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직접 녹음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최승현. 하나님, 우리들의 웃음소리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놀라는 소리 내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신기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의 야유 소리 내게 해주세요. 우리도 불만이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의 울음소리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속이 편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의 우와! 함성소리 계속되게 해주세요. 신나는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쌤 완전 실감나는 동시 아니, 근데 이 낭독이었어요. 친구는 네. 연극 배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이 감정 표현이랑 소리도 네. 너무 잘 내고, 네. 이 친구 대단한데요. 네, 아. 저도 꼭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예. 같은 그런 동시 낭독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울음소리, 야유소리 이것도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부분이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네네. 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보통은 그냥 좋은 것만 맞아요. 보통 얘기하기 네. 쉬운데, 네. 이렇게 다양한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생각이 깊네요. 네. 그래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두 다, 가지를 예. 다 표현하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대목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어서 우리 어라친들에게 임정진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 막 빨리빨리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 약간 압박감을 느끼시도록 제가 1분 안에 다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시간을 재는 건 예,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서울이에요. 네, 선생님 띠는요? 호랑이띠. 네, 탄생 별자리는요? 그거 염소자리? 네네네. 염소. 확실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선생님 좋아하는 동물은요? 코끼리. 코끼리. 네. 좋아하는 색깔은요? 파랑색. 파랑색. 예. 좋아하는 동화책은 어떤 좋아하는 거세요? 동화책은 송미경 작가의 광인수술 보고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예. 광인수술 보고서.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안 좋아하는 게 없기는 한데요. 볶국? 볶음. 네. 취미는 어떤 거 있으세요? 취미는 뭐 여러 가지를 거쳐왔는데 요새 하고 있는 건 민화 그리기. 민화 그리기. 예. 선생님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거 세 인도에 가지. 가져갈 거 현실적인 걸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맥가이버 칼, 그다음에 라이터, 라이터. 그다음 담요. 담요. 네. 왠지 밤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네. 우리 어라친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5글자로.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네. 선생님, 전혀, 저기 안 하시고 빨리빨리. 시간 안 되긴 초과 안 했지만, 했어요. 전혀 초과. 다행이네요. 선생님, 코끼리 왜 좋아하세요? 코끼리가 되게 네. 일단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등치가 크면서 왠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동물 네네. 같아요. 그리고 걔네가 이렇게 여럿이서 이렇게 집단을 네. 이뤄서 되게 좀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서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런 동영상이 네네.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믿음직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렇게 서로 돕고 이렇게 살면서 네. 어떻게 보면 또 힘도 되게 세잖아요. 네. 코끼리들이.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코끼리들이. 예. 네, 듬직하면서도 네. 서로 돕는 네. 모습이 조금 마음을 움직였다. 네. 선생님, 무인도에 가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세 가지 딱 챙기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일단 추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밤에 추우면 안 되고 예. 그리고 뭔가 불을 펴야지 네네네. 뭘 또 뭘 주워오면 그냥 네. 익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얼어 죽지 말고 굶어 죽지 죽지 않고 말고. 이렇게 하려면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맥가이버 그리고 칼은요? 칼도 있어야 뭘 잘라서 네네. 또 가져오잖아. 왠지 뭐 열매도 가져오고 네. 생선 배도 갈라야 되잖아요. 비닐도 벗기고 그래서 그런 게 왠지 있어야 돼요. 무인도 갈 때 선생님이 이렇게 쫓아가면 굶어 죽지도 얼어 굶어 죽지도 죽지도 않을 것 않는,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다정초등학교 이성민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과학 토론 대회. 안녕하세요. 다정초등학교 5학년 이성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과학 토론 대회에 나갔어요. 주제는 세종시가 전기차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로 토론하는 내용이었어요. 팀은 2인 1조였고 저희 팀은 찬성하는 주장이었어요. 저희 팀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준비를 했어요. 결국 결전의 날이 왔어요. 긴장이 되고 많이 떨렸어요. 저희 팀은 준비한 걸 모두 다 보여줬어요.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참가자의 실력이 엄청났어요. 저는 저희 팀에게 어떡하지? 하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저희 팀은 괜찮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죠. 저희 팀은 지웅인데 지웅이한테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웅이가 저에게 용기를 줬기 때문이에요.
대회는 끝났어요.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저는 지금도 상을 받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얼마나 떨리고 긴장될까요? 아니, 근데 지웅이라는 친구가 되게 의젓하네요. 그러네요. 예. 왜냐면 본인도 실은 떨렸을 텐데, 그러니까요. 걱정도 예. 되고, 예, 근데 이렇게 의젓하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좋네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어, 결과가 그러니까. 나왔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상을 받든 안 받든,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그거를 잘 해낸 것 자체가 되게 또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 모두 궁금하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성민 친구 또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솜씨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신월초등학교 이서경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변주곡.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랑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너무 사랑스럽네요. 아니, 동생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피아노 반주가 변주할 때 어떻게 네. 노래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이렇게 상상해보면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래서 저희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거 우리 나비야 아는 노래지 이러고 들었는데 조금 리듬을 네. 다르게 하니까 또 색다르게 들리네요. 아마 이제 동생이 노래 불러준 것 같은데 네, 동생도 너무 귀엽고. 네, 또 이거 하자고 한다고 같이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이어서 우리 임정진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울보였어요. 그래서 네. 거의 울음으로 어린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상상 잘 안 가요. 예,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미 인간 승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랬던 애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네.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인간 승리고요.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우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우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외할머니가 이제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서 오세요. 그 인사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는 못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괴롭잖아요. 예. 그럼 엄마 뒤에 숨는 거예요. 치마 예. 뒤에. 그러면 할머니가 보시면 아니 내가 왔는데 우리 손녀딸이 뒤를 네. 숨으니까 할머니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이고 내가 온 게 싫은가 보다 이렇게 어떡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에 또 이제 울음이 더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머니가 싫어서 숨은 게 아닌데 네. 할머니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또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이고 나 빨리 가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하여튼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울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뭘 내가 원하는 것도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계속 울고 뭐 학교를 갔어도 뭐 만약에 이렇게 앞줄에 있는 친구한테 그때는 우리는 학생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막 한 반에 막 네. 70명씩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선생님이 시험지 같은 거 논아줄 때 앞줄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논아주라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이 시험지를 이렇게 들고 서서 울었어요. 그걸 애들 논아주면 되잖아요. 어떡해. 그거를 못해서 들고 서서 울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정말 너무 소심하고, 그러니까 뭐 손을 듣고 뭐 대답을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선생님이 물어보셔도 뭐 네, 아니요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는 그런 애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겠어요. 맨날 질질 짜고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 계기가 있었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 선생님이 실은 저랑 유치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 엄마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울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옆에다 세우시더니 왜 우는지 얘기를 하래요. 이유를. 네, 그러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제가 울었던 이유가 다 너무 사소한 이유잖아요. 네. 뭐 크레파스가 부러져서 울고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선생님한테 말을 못 하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울기만 하면 선생님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다음부터 참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안 되니까 내가 대답하기 이 찌질한 이유를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안 울고 참고 이러다 보니까 우는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안 울게 되고 중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더 네. 좀 활발하게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성격이 이제 더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별로 안 울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어렸을 때 평생 울 걸 다 울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별로 눈물이 안 나와.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잘 안 울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그 4학년 선생님 이전에는 예. 선생님 울면 쟤 또 운다 할 뿐 누구한테 진짜 너 왜 우니 이걸 물어본 그렇죠. 사람이 물어본 사람도 없었던 없고, 거네요. 그리고 그냥 찌찌찌 그냥 이런 거죠. 예, 쟤 또 우네 그냥 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쟤는 맨날 우는 애 그냥 이렇게 놔둔 거죠. 네. 예. 근데 누가 진짜로 그걸 물어봐 주니까 좀 이게 진짜 울만한 일인가 약간 생각하시게 그러니까 되는 걸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울만한 일이 아닌가. 너무 사소한 걸로 내가 울고 있었잖아. 그거를 스스로 깨달으신 것도 좀 대단한. 아니 왜냐면 선생님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은 할 수는. 선생님 제가 오늘 크레파스가 부러져서 울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 창피해서. 그러니까 내가 운 이유가 너무나 사소한 이유라는 걸 나도 네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참았으면한테 말을 못하니까 이제 안 울고 참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오. 예. 엄마들이 네. 아 우리 애가 뭐 너무 소심해요. 맞아요. 또는 뭐 우리 애가 뭐 너무 설쳐요. 뭐 아무튼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저는 제 케이스를 볼 때 예,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또 크면서 계속 성격도 변화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무슨 제 네. 의견을 말을 예. 하고 예, 뭐 발표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저는 너무 훌륭해진 거예요. 아, 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어서 사연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안녕. 나는 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놀아달라고 조르는 사람. 너의 투정을 엄마 다음으로 잘 받아주는 사람. 너랑 함께 가장 많이 웃고 울고 싸우고 노는 너의 누나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는 어린이집에 못 가고 나는 학교에 못 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다 보니 이제 너 없이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누나는 너랑 놀 때가 정말 행복해. 하지만 가끔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울 때가 많잖아. 너랑 다툰 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가 되지만 속상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너가 먼저 다가와서 그 작은 입으로 미안하다고 오물거리며 말해주면 정말 고마워. 요즘 온라인 수업하느라 오전에 잘 못 놀아주는데 옆에 앉아서 보채지 않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사회 과목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 옆에서 같이 수업 화면 봐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겨줘서 고마워. 내가 피아노를 칠 때 옆에서 춤을 춰주거나 노래를 불러줘서 고마워. 이렇게 내가 혼자서 하면 지루했을 일들을 너가 옆에서 같이 지내주며 있어줘서 누나는 그 순간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더더욱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 이제 7살이 된 우리 동생. 내가 수학 숙제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숫자 공부를 한다며 앉아서 내 곁을 지켜주고 내가 한글 숙제를 하고 있으면 너도 한다고 책을 거꾸로 들고 공부하는 척 하는 모습을 보면 재미있고 즐거워서 행복해. 내가 있어줘서 즐겁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속상할 때 참아볼게.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내 동생, 웃음소리가 개구진 내 동생, 언제까지고 같이 있고 싶은 내 동생아, 너는 누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너가 누나 동생이어서 자랑스러워. 너를 보물로 생각하는 누나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선생님. 아니 누나가 이렇게 다정하고 예, 이렇게 속이 깊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제가 대단한 누나네요. 네, 읽다가 아주 코끝이 찡해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집집마다
그 형제 자매끼리 싸운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 누나는 정말 속이 깊은 누나인데요. 아마 이 누나도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마 이제 그때 또 자기가 많이 참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되게 의젓한 누나네요. 네, 정말 어른스러운 정말 훌륭한 누나를. 그런. 이 동생이 너무 행복한 동생이 네. 이런 훌륭한 누나를 데리고 있어서 정말 좋겠다. 그리고 그냥 고마운 게 아니라 막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네. 장면이 저도 떠오르면서 약간 대단한 코끝이 누나네요. 찡해졌습니다. 꼭 우리 다빈 기자 동생이 주인공이 방송을 듣고 누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아 누나한테 잘해라. 이런 누나 없다. 네, 이어서 우리 세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이 주인공은 간장, 된장, 고추장입니다. 우리말 세모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간장, 된장, 고추장. 우리의 전통 음식인 간장, 된장 등의 장 종류는 소화가 잘 되는 발효 음식으로 음식의 맛을 더하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자 조미료입니다. 장류에는 간장이나 된장 말고도 청국장이나 비지장, 콩장, 깻묵장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아주 옛날부터 이와 같은 장류 음식 덕분에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간장은 소금을 넣어 짠맛을 내는 장으로 간장의 간은 간을 보다, 간을 치다, 간이 맞다, 간이 세다, 간을 절이다고 할 때 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장은 짜다는 뜻의 간에 음식의 맛을 더하는 조미료를 나타내는 장이라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죠. 처음에는 간장이라고 부르다가 장이 장으로 변해서 간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된장의 되는 되다에서 온 말입니다. 되다는 물기가 적어 빡빡하다는 뜻이죠. 된장은 묽은 액체인 간장과는 다르게 물기가 적은 빡빡한 장을 가리킵니다. 된장은 메주로 간장을 담근 뒤 그 간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기가 적고 빡빡한 장이지요. 된장의 된과 같은 뜻으로 된 밥은 물기가 적은 밥을, 된 똥은 물기가 적은 똥을 가리킵니다. 고추장의 고추는 원래 고초였습니다. 고초는 매운 후추라는 뜻으로 인도가 원산지인 후추는 송나라 때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고초의 장이 붙어 고초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추장은 지금처럼 고추로 담근 것이 아니라 후추로 담은 것이었죠.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해 고추가 들어오면서 점차 고추로 장을 담게 되었지요. 고추는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면서 유럽을 통해 세계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간장, 된장, 고추장의 말의 어원에 대한 그런 세모이었는데요. 오, 선생님, 고추장이 후추로 담갔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전 처음 알았어요. 아, 네. 놀랍네요. 네, 어떻게 후추로 장을 그러니까 담갔을까요? 후추가 발효가 되려나? 그 딱딱한 애가. 그러게요. 아, 예. 그걸 갈아서 뭔가 했을려나? 네,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막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후추로 장을 담그면 너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와. 네, 한번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네, 신기하네요. 네, 네. 어떻게 담갔을지. 된장의 된이 되다에서 온다는 거는 선생님 아셨어요? 혹시? 몰랐죠. 네. 몰랐죠. 아, 여기서 진짜 많이 배워요. 예, 이거 세모이 할 때마다 제가 네. 이렇게 지난번에 콩인가 그것도 나왔을 때도 재밌었거든요. 네. 예. 이걸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된밥 아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된똥 할 때 웃었을 것 같아요. 재미있어서. 네,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볼게요. 인천 삼산초등학교 김서하 기자의 우쿨렐레 연주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가방을 둘러매
들으시면서 지금 MP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 그죠? 무슨 이렇게 클럽 같은 데서 같이 놀러 가면 항상 네. 저런 노래 불렀거든요. 정말 막 추억이 막 물밀듯이 다가오네요. 아니 연주랑 노래를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연습 엄청 많이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노래도 막. 왜냐면 이런 노래 요즘 어린이 모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런 노래도- 공감대를 찾은 것 같은 네, 그런 근데 이런 노래도 느낌이시죠? 불러주고 막 이러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지금 김서아 기자가 선생님 가슴에 그 옛날의 추억을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정말 신나게 잘 불러주셔서 저희 스튜디오 전체가 들썩들썩 기쁩니다. 이어서 임정진 선생님의 작품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지붕 낮은 집이라는 네네.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소설에 해당한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의 한 소녀가 겪는 일들을 쓴 거고요. 그래서 네. 저의 약간 좀 자전적인 아, 경험도 좀 네. 몇 개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제가 봤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여러 명의 그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인데, 이 책이 좀 약간 좀 특별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거를 제가 소설을 쓰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었고, 네. 처음에는 그때 인터넷에 뭐 다음 카페 이런 거 막 유행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수채화 그림 그린 거를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러면서 친구들 너네도 봐 이러면서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그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동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왜 집들이 막 촘촘히 있는 그 동네를 그렸는데 보통 그런 그림이 좀 우중충하게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너무 햇살이 환하게 너무 밝게 그린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희망차게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의 그 동네를 그렸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동네에서 내가 언젠가는 살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산동네 그 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산동네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 밑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기는 많이 봤죠. 근데 순간 내가 전세기 저기 살았던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살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상상의 얘기인 거죠. 거기 살 때 옆집에 누가 있었는데 뭐 그때 그 언니는 어떻게 했고 뭐 그 오빠랑 어떻게 연애를 했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를 지어낸 얘기를 하루에 3줄씩 썼어요. 근데 그게 댓글이 글자가 숫자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300자인가 뭐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3개씩 썼으니까 한 900자 정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쓰고 출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쓰고 출근하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달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또 다른 친구들이 껴들었어요. 친구들이 또 껴들어서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제 더 풍부하게 그렇게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엄청 이제 길게 쓰다가 이제 한 3달인가 그렇게 쓰고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선생님 청소년 소설 하나 쓰시면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근데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청소년 소설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뭐 인생이 뭐 객관식 시험인가요? 그걸로 시작하고 동화로 넘어온 거였는데 한동안 안 썼던 거예요. 청소년 소설을. 그래서 그동안 계속 안 써가지고 지금 갑자기 쓰려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럼 나 어렸을 때 얘기 써도 돼요? 이제 이랬더니 뭐 어떤 거 쓰시고 싶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은 인터넷 그 카페 댓글에 이렇게 쭉 달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 내 어린 시절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일부는 상상이고 일부는 내 체험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써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걸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편집에서 읽어보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걸로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러면 괜찮지. 왜냐면 이미 거기 다 써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편집만 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한번 써볼까? 그러고서 이제 쓴 거였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의 얘기보다 주인공은 그냥 관찰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른들이 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 어른들의 좀 못난 모습도 이 친구가 보면서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 어른들의 못난 모습을 볼 때 또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뭐 어른이 왜 저렇게밖에 못해?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그 주변의 일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연탄 가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버스에 매달려서 막 간신히 이렇게 낑겨서 가는 네.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쭉 많이 썼죠. 네, 그러면 한번 선생님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요 안에 내용을 읽으면 너무 토막이라서 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앞부분에 작가의 말 같이 쓴 게 있어서 요거를 읽어드릴게요. 네. 나의 기억들은 뒤죽박죽이어서 시간대별로 차근차근 추려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끌어낸 뒤 거기에 달린 기억을 주르르 쓰고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써나갔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물론 사건들까지 이래저래 겹치는 장면들이 있을 것이나 읽는 이들이 적당하게 가로 세로 맞춰서 읽어주기를 바란다.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여러 가지 사회제도나 길거리 모습, 책가방 모양 같은 것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는데 사람들에 관한 기억은 비교적 또렷하다. 그들의 목소리, 등이 굽은 정도, 즐겨 입던 점퍼의 색깔, 말할 때의 손버릇, 눈동자의 크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겪어내야 됐던 여러 사건들,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아픔들, 그들이 헤쳐나가야 했던 슬픔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나의 이웃이었으며 내 인생의 독본이었다. 너무 좋네요. 네, 들으니까 다시 읽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네. 그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서 실은 많은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겁이 나면서 네. 네, 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어른으로 비춰줄 것인가 이걸 또 갑자기 성찰 모드가 되네요. 우리는 뭐 이제 열심히 사는 그런 모드로 보여줘야죠.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실수는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어른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며. 네. 여기 이게 책에 나온 것처럼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예. 발견하는 건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관찰하는 거가 제가 약간 좀 습성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관찰하고 네. 뭔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실은 글쓰기의 기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배우니까 관찰하는 데부터 글쓰기가 시작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럼 선생님은 그래서 내가 옛날에 관찰을 많이 해서 그래서 글 쓰는 직업을 갖게 됐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약간 습관처럼 관찰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글 쓰는 이제 직업을 갖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이쯤에서 아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이제 저 또래의 어머님들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이제 귀가 반짝하셨을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예,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하고. 그거하고 인생이 뭐 객관식 시험인가요? 인생이 뭐 이렇게. 객관. 그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 선생님? 세 개 다 영화로 나왔죠. 네. 그래서 갑자기 유명하신 분을 뵙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근데 그거는 드네요. 너무 오래전이고. 네, 그래도 저희 아마 들으시는 엄마들은 저희 네. 세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반갑네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 이어서 저희 오시면 고민 상담 해주셔야 돼요. 어머, 네. 참 좋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진희 할머니가 고민 네, 상담 해주실 그럼 겁니다. 고민 예. 상담은 저희 진희 할머니에게 맡기고, 네,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저는 요즘 심심합니다. 제가 전학을 갔는데 사귄 친구가 한 명밖에 없고 그 친구랑도 아직 어색해요. 그리고 예전엔 많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친구랑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봤는데 요즘엔 거의 한 달 정도 못 봤어요. 그래도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돈독하고 많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보내주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저희 이제 카페가 있어서 거기 올려주니까 다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주었는데요.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준 친구도 있었고 친구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 가져주기,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기, 공부든 운동이든 열심히 하기, 친구들에게 친절하기 등등. 전학 가서 벌써 친구 한 명을 사귀었으니 멋져요. 친구 만들기 응원해요. 이렇게 써준 친구도 있었고 말로 하기 어려우면 편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써준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진희 할머니는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진희 할머니라면 아마
친구 사귀는 문제로 걱정하는 친구가 이게 많죠.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다 되게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중심의 어떤 그 생활에서 이제 이 친구들과의 사회생활이 맞아요.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걱정도 음. 많고, 내 마음대로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가서 너 나랑 친구할래? 이런다고 친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예, 거죠. 그래서 뭔가 그 공통의 취미나 네. 공통의 놀이가 뭔가 음. 있으면 좀 친구 사귀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걸 친구한테 가르쳐 준다든지 네, 아니면 네, 친구가 네. 뭔가 잘하는 거를 내가 나도 그거 궁금한데 네. 나한테도 좀 가르쳐 줄래 하면서 뭔가 그 공통의 취미나 네. 뭐 운동이나 무슨 활동을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조금 친구 좀, 사귀는데 네.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는 친구를 사귀는데 마술을 할 줄 알면 좀 유리한 점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술학원을 자기가 다닌다는 어머,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모일 때 자기가 마술을 간단한 거 보여주면 친구들이 이렇게 좀 가까이 와서 말도 걸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뭐 궁금해하고 자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네네. 그거 뭐 마술도 왜 실은 다 비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비밀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네.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술을 배운다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하고 뭔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네. 이제 찾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음. 그냥 가서 너 나랑 친구 할래? 이거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사실 어른들도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영화라도 이제 네. 재밌는 영화를 같이 봤으면 그런 거 너도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해. 이러면서 뭐 무슨 이제 영화 같이 볼래? 뭐 맞아요. 이제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거리가 필요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으면서 친구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 게 뭐가 이런 없을까? 거를 예, 찾아보면 찾아보면 좋을 것 좋겠다. 같아요. 진희 할머니 너무 지혜로우신데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장성초등학교 정현준 어린이가 보내주었어요. 선생님은 의사. 엄마가 말했다. 준아, 흙두루미 소리가 너무 좋지? 내가 말했다. 네, 저는 옛날에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참새랑 까치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근데 미르쌤이 알려주셔서 다른 새 소리가 들리게 됐어요. 선생님은 결국 의사인 거죠. 엄마가 물었다. 왜? 내가 말했다. 그걸 들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네, 이렇게 썼고, 미르쌤은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별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저는 일단 흙두루미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게 흙두루미 소리라는 걸 알려주신 다음부터 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 그렇죠. 전에는 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맞아요. 귀에 들려오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생각에 알면서도 들리지 못했던 걸 선생님이 들리게 알려주셔서,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의사 역할을 그렇죠. 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귀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근데 두루미가 어떻게 우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거를 좀 어떻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궁금하시죠? 뚜루루 이렇게 우나? 그래서 두루미인가? 뚜루루 울까요? 아니, 글로 써 있을 때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뚜루루루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로 어떻게 우는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두루루, 네. 그러면 이 고향 쪽에 두루미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러게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저는 그 고향에 아파트 살아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의사가 네. 필요한 거지. 그러네. 저게 두루미 소리야라고 누가 알려줘야 그게 들리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개구리 소리인 줄 알고 지나가는 거지. 어제 그럼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도 제가 못 들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없거나 내가 맞아요. 잘 모르는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네. 내가 알면 그 소리가 이제 명확하게 들리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집에서 저로서는 처음 보는 어떤 새가 막 지저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이제 SNS에 얘는 누구인가요? 했더니 그러니까 저로서는 막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고 예쁜 새를 봤다 했더니 직박구리였어요. 그거 되게 흔한 새예요. 네, 딱 바로 이거 되게 흔한 새라 그래서 그러면 몇 해 그 새가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거죠. 그냥 참새인 줄 아는 거지 우리는. 네. 예. 정말 이렇게 새 소리를 듣게 해줘서 선생님이 의사다 요 생각이 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새를 사랑하는 마음 계속 우리
정현준 어린이가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잠깐만, 유소원. 개놓은 빨래 가져가. 이것만. 식탁 수저 좀 놔. 잠깐만. 엄마 머리에 뿔이 솟았다. 엄마 머리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지금 할게요. 이렇게 시 보내주었어요. 근데 이게 심부름을 엄마들이 시킬 때는 네. 엄마들이 지금 다급해서 맞아요.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네. 왜냐하면 엄마가 여유가 있을 때는 엄마가 그냥 하지. 네, 근데 네. 심부름 시킬 때는 엄마가 다급해서 하는데 애들이 대답만 하고 안 움직이고, 네. 예, 또는 뭐 조금 이따 할게요. 막 네. 이러고서 안 움직이고, 네. 예, 이러면 이제 엄마들은 정말 속상하죠. 네. 예. 그러면 여러분, 엄마를 잘 좀 도와주세요. 엄마들도 힘들답니다. 아니, 네,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닌가 네, 봐요. 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네. 집 어린이들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어. 했는데 집중. 아니, 그리고 이상하게 엄마들이 꼭 내가 바쁠 때 뭘 시켜. 아, 맞아요. 그건 있어요. 내가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뭐 네. 시키고요. 내가 좀 뭐 좀, 이제 뭐 만들기나 네. 뭐 이걸 좀 하려고 뭐 책상을 정리하려는 순간 엄마가 청소 좀 해라 네. 이러면 딱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예.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엄마들은 꼭 내가 바쁠 때 뭘 시켜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놀면서 제일 신기한 게 애들이 막 놀잖아. 어디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자.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 중에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이 했던 말이 지금 2시간 놀았는데 이제 막 놀기 시작했는데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놀 때는 순간이 확 가거든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2시간을 놀아도 실은 5분밖에 안 논 것 네.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공부하고 문제집 풀 때는 5분만 문제지를 풀면 2시간 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게 여러분 상대성 원리랍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언젠가는 왜 재밌는 일을 할 땐 시간이 빨리 가고 예, 지루한 일을 할 땐 시간이 천천히 갈까? 그게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엄마 머리에 뿔이랑 용암이 난 걸 알아보고 지금 할게요 하는 유성 이 기자가 친구도 눈치가 빠른 예, 친구네요. 예, 끝까지 예. 버틸 수도 있었는데 예, 대견합니다. 네, 오늘 임정진 선생님하고 함께 알찬 시간 보냈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예, 이게 시간이 되게 금방 가네요. 아, 즐거웠던 거군요, 선생님. 5분 같아요. 5분이 지나간 것 같으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린이 여러분은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여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책만 보는 어린이는 예,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책도 보는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예,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예,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예, 그런 창의력 있는, 예,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네, 지금까지 동화작가 임정진 선생님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건드리기만 해도 혼이 나는 집이 뭐게? 남의 집을 건드리면 혼나야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넌센스 퀴즈니까 맞춰봐.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나게 혼나. 큰일 나 큰일. 그래? 무섭다. 정답은 벌집. 맞아. 벌집 건드리면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 벌들이 화가 나서 달려들겠지.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혼나는 집은 벌집이야. 그렇게 벌들을 건드린 걸 벌집을 들쑤셨다 이렇게 말해. 벌집 들쑤신 것 같다. 벌집 들쑤시지 마라 이렇게. 그래 우리 문이 똑똑해요. 곰이야, 뭐 하고 있어? 동그라미 그리는 중. 낙서하고 있구나. 문이야 여기 봐봐. 이렇게 동그라미 2개랑 별 2개가 있으면 뭐게? 응? 동그라미 2개랑 별 2개를 그렸네. 오늘은 그림 퀴즈야?
그림 퀴즈 아니고 넌센스 퀴즈야. 동그라미 2개랑 별 2개는 뭐게? 동그라미, 별, 정답은 영영이별이야. 아, 동그라미가 0이었구나. 그래서 영영이별. 이별을 생각하니까 슬퍼진다. 어휴, 곰이야. 이건 넌센스 퀴즈잖아. 오늘도 웃음이 멈추지 않는 고미문이었어요. 요즘 일교차가 큰 날이 많아요. 얇은 가디건 하나씩은 꼭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춥다 싶으면 입고 덥다 싶으면 벗으면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래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 어라친들 잘 알고 있죠? 그럼 한 주 또 건강하게 보내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